의대 입시에서 비교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최악의 사기일까요?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 요소가 있고 이걸 대비하지 않을 때 합격의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3부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을 소개하고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골든서클을 토대로 의사를 포함한 모든 직업인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고민함으로써 탁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이유를 3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학종으로 얼마 뽑지도 않는데 의대 입시에서 비교과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의대 입시에서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무조건 1등급을 맞는 게 기본이죠. 전국 1,700여 개의 고등학교 1등에서 3등에 해당하는 5,274명의 학생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우수한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불합격시켜야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대 전형계획과 구체적인 통계를 토대로 의대 입시에서의 진로의 역할과 전망을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의대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은 학생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의대 진학을 노리고 있는 전국 고등학교 1등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수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통계본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수는 2,379개교입니다. 일반고가 1,666개교, 특수목적고가 162개교, 자율고는 64개교, 그리고 특성화고가 487개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의대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는 일반고 1,666개교, 특목고 중 영재학교 8개교, 과학고 20개교,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가 포함된 자율고 64개교로 총 1,758개교입니다. 전국에 전교 1등만 1,758명이 있다는 말인데요. 전교 2등까지는 3,516명, 그리고 5등까지는 8,790명이 되겠죠.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기존에 3,016명에다가 2,000명이 증원돼서 현재 5,016명이니까 전교 1등부터 3등까지만 의대에 진학 가능한 셈입니다. 여기에 2025학년도 메디컬 모집 인원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총 8,614명이니까 단순히 숫자로 계산하면 전교 5등 중에서도 176명은 메디컬 계열에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 전형별로 1점대 극초반의 내신이나 국영수과 4개합 5의 수능 최저 충족, 그리고 1% 이내의 수능 성적 등을 다 갖춘 학생들과 경쟁한다고 할 때 각 대학 입학처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성적이 정말 미세한 차이만 있고 비슷하다면 어차피 최상위권의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과 진로, 그리고 이를 관련 활동들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요? 특히 같은 점수라면 비교과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기준이자 대학 간판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교과의 중심이 되는 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 확대입니다. 3월 20일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말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증원된 인원을 전형별로 어떻게 배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지방의대 26곳에 현재 50% 선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상향해서 선발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에요. 이 지역인재 중 80% 이상을 수시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역인재의 수시는 약 70%가 내신과 수능 최저로 구성된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경우 지금까지는 높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의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의대들 간의 우수 학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의대는 수능 없이 서류 100%와 심층 면접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2026학년도에 신설할 예정이고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2029학년도까지 70%로 높인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방의 최상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체제를 준비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합격 확률이 높은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대학들이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 전형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교과 전형에 서류 정성평가를 도입하며 다각화를 꾀하고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가 교과 전형에 서류 정성평가를 도입했고요. 2023학년도 건국대와 경희대, 2024학년도 부산대와 경북대, 그리고 2025학년도에 한양대까지 교과 전형에 서류 정성평가를 도입한 상황이에요. 이는 학교생활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해당 학과에 보다 적합한 학생들을 변별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말은 곧 의대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 최저로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도 비교과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8학년도 수능이 개편된 건데요. 내신은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요.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있었던 선택 과목들이 폐지되면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능을 치릅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2와 기하처럼 어려운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량적인 평가 요소인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비교과를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이는 고교 교사 및 입학사정관 등 대입 현장 전문가 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와 수능 최저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때 정성평가에 적합한 항목으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의대 입시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비교과를 갖춰야 하고 이때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진로를 일관되게 설계하는 게 학생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의대 정시 진학의 어려움입니다. 앞서 두 가지 이유를 듣고 그러면 나는 내신, 수능 최저, 비교과까지 챙길 바에 그냥 수능에 올인해서 36%나 뽑는 정시로 의대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대 정시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의대 고시로 성격이 바뀌어서 반수생, 군수생, 그리고 직장인들까지 나이 불문 N수생이 장악하고 있는 전형이 됐습니다.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9개 국립대와 9개 수도권 사립대의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의대 정시 최초 합격자를 보면 10명 중 8명이 N수생으로 밝혀졌습니다. 3수생 이상으로 보면 10명 중 4명에 해당하고요. 이러한 이유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수능의 특성상 기출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N수생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시는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현역들은 무조건 수시로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강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먼저 의대 진학 확률을 높이려면 N수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시보다 현역들에게 문호가 넓은 수시에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특히 지방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보는 교과 전형에 집중할 때 합격 확률이 높은데 이때 각 대학들이 학교생활 충실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류 정성평가 비율을 늘리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비교과를 갖춰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절대평가와 쉬운 수능을 특징으로 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비교과의 경쟁력이 곧 학생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대 입시에서 진로가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진로의 역할과 전망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결국 의대 입시의 핵심은 교과 내신과 수능 최저 혹은 수능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 1차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정성평가 확대 그리고 의대 정시의 의대 고시화 등을 고려할 때 최상위 수준에서는 비교과 준비 여부로 당락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교과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성공적인 의대 진학을 위해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학 분야의 진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3부에서 말씀드린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진로 설계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과 실제 합격 사례를 소개해드리니까요. 의대뿐만이 아니라 메디컬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진로 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